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간절히 꿈꿔왔던 불로장생의 염원, 과연 우리 시대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늙지 않는 것을 넘어 어쩌면 시간을 거슬러 젊음으로 되돌아가는 상상조차 이제는 과학의 최전선에서 진지하게 탐구되고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영로화 연구는 우리에게 영원한 젊음이라는 달콤한 선물을 안겨줄까요?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될까요?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최첨단 과학기술이 만났을 때 펼쳐질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질문들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깊은 사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처럼 여겨져 왔죠. 아기가 태어나 성장하고 점차 성숙해지며 결국 노년기에 접어들어 생을 마감하는 과정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겪는 공통된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노화를 그저 자연의 섭리이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동시에 이를 거부하려는 본능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에도 육체를 영원히 보존하려 미라를 만들었고,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온 천하를 헤매며 영원한 삶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시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류의 뜨거운 열망은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에 선명하게 새겨져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다양한 영양제를 챙겨 먹는 등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조차 노화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를 막아서지는 못했죠. 노화는 단순히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와 장기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면서 암, 심혈관 질환, 치매와 같은 수많은 질병의 문을 열어젖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화는 질병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 역시 노화라는 현상을 관찰하고 기록했지만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이를 되돌리는 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뿐 그 흐름을 거스를 방법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인류는 노화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그저 주어진 수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좌절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화를 숙명적인 과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노화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일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미지의 영역일까요?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에 의문을 던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에 도전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노화 연구는 한때 정체되었던 흐름을 깨고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노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그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몸의 노화를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와 세포 내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복잡한 시계의 태엽을 감는 핵심 부품을 찾아낸 것과 같은 놀라운 발견이었죠. 텔로미어와 시르투인 같은 유전자들이 노화 과정에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노화가 단순히 무작위적인 현상이 아니라 조절 가능한 생물학적 과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인류에게 희미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젊음의 비밀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노화는 더 이상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어쩌면 개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인류에게 희미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젊음의 비밀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노화는 더 이상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어쩌면 개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있을까요? 마치 복잡한 생체 시계의 태엽을 감는 핵심 부품을 찾아낸 것처럼
20세기 후반부터는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노화를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들과 세포 내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 발견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형노화 연구의 거대한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것은 바로 텔로미어였습니다. 우리 염색체 양 끝단에 있는 텔로미어는 마치 신발끈 끝의 플라스틱 캡처럼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지는데요. 특정 길이 이하로 짧아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멈추고 노화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텔로미어가 우리 몸의 세포 시계이자 수명 결정인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노화 속도를 늦추거나 어쩌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싹튼 것이죠. 하지만 텔로미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노화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또 다른 중요한 유전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시르투인입니다. 시르투인은 세포의 스트레스 반응과 대사 조절에 깊이 관여하며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세포 생존을 돕는 장수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세포 안의 부지런한 관리자처럼 시르투인은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돕고 노화 관련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르투인 유전자를 활성화하면 생명체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연구와 더불어 줄기세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역시 영노화 연구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세포인데요. 마치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흰 도화지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노화로 인해 손상되거나 기능을 잃은 세포나 조직을 건강한 줄기세포로 대체하거나 재생하는 방식은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재건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세포로 낡은 세포를 교체하는 상상, 한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야기가 현실의 문턱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텔로미어, 시르투인,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과학적 이정표들은 인류에게 노화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발견들은 젊음의 비밀을 찾는 여정에 새로운 지도를 제공했으며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경이로운 기대감을 안겨주었죠. 이제 과학자들은 이 지도를 따라 영노화의 최전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전 시간, 우리는 텔로미어, 시르투인,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들이 노화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확신을 안겨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과학의 최전선에서는 이 놀라운 발견들을 바탕으로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장면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늙어가는 시간을 되돌리려는 경이로운 시도들이 전 세계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 영노화 연구는 몇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있는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세포 리프로그래밍인데요. 이는 이미 특정 기능을 갖도록 분화된 성숙한 세포를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듯이 다시 젊고 미분화된 초기 상태의 세포로 되돌리는 기법입니다.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발견한 이른바 야마나카 팩터라고 불리는 특정 유전자들을 활용하여 피부세포를 다시 줄기세포와 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대신 낡은 건물을 새 것처럼 완전히 재설정하여 모든 기능을 되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노화로 인해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젊은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기술은 바로 유전자 편집입니다. 특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생명과학 분야에 혁명적인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기술은 마치 복잡한 유전자 지도의 특정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노화와 관련된 잘못된 유전자 정보를 교정하거나 필요한 유전자를 삽입하여 노화 과정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특정 유전자의 활동을 억제하고 세포의 젊음을 유지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영노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면 이 유전자를 정교하게 편집하여 노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설계도를 직접 수정하여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특정 물질 투여를 통해 노화 시계를 역전시키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NMN이나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물질들은 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노화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르투인 유전자의 활성화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을 규칙적으로 투여했을 때 단순히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넘어 노화된 쥐의 근육 기능이 향상되고 인지 능력이 개선되며 마치 젊은 쥐처럼 활동성이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늙은 쥐가 다시금 활기찬 젊음을 되찾는 모습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이처럼 영노화 기술은 동물 실험 단계에서 이미 경이로운 성과들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화된 쥐의 장기가 젊음을 되찾아 기능이 활성화되거나 손상된 조직이 성공적으로 재생되는 등 한때 공상 과학 소설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낡고 지쳐가는 기계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기계 자체를 완전히 새 것처럼 재구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례들은 인류가 꿈꿔온 영원한 젊음이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인간에게 직접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수많은 한계와 도전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인간에게도 똑같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생체 시스템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며 장기적인 안전성과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심도 깊은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깊은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은 잠재적인 암 발생 위험을 내포할 수도 있고 유전자 편집은 예상치 못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인 이점만큼이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영노화 연구의 최전선은 이렇게 흥분과 경이로움 속에서도 복합적인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보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 또한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찬란한 태양 아래 드리운 길고 짙은 그림자처럼 말이죠. 이 기술의 혜택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영노화 기술은 결국 소수의 부유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젊음의 특권으로 자리 잡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의 격차를 넘어 젊음과 건강이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가치마저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젊음을 유지하는 자와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자로 나뉘어 전에 없던 깊은 골이 생겨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극심한 양극화는 단순한 사회적 갈등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질서와 인간 존엄성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인구 과잉 문제는 물론 세대 간의 역할과 책임, 자원의 분배, 그리고 은퇴의 개념까지도 완전히 재정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거대한 혼란과 재편이 불가피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과연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일까요?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 곧 나라는 존재의 의미마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성장해온 인류에게 영원한 젊음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나 혼란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는 단순한 과학적 질문의 영역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금 되묻는 거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영로화 기술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환호와 찬사가 쏟아지겠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젊음과 수명이 더 이상 자연의 섭리가 아닌 오직 인간의 선택과 기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상 속의 미래는 과연 인류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 될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류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야 할까요? 모두가 젊음을 유지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이 기술이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과 질서에 가져올 파장을 과연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영로화 연구는 단순히 과학자들의 실험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과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가져올 희망과 함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막중한 책임과 지혜를 동시에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는 인류 전체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인류는 영원한 젊음을 되찾는다는 거대한 대가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무엇을 얻게 되고 또 소중한 무엇을 영원히 잃게 될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어쩌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들의 손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깊은 지혜와 용기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어떤 윤리적이고 현명한 답을 찾아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